안녕하세요. 주말 만드는 취업 비법들 준비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불리죠. 자기소개서 4번 문항 캠코의 존재 이유와 강점 그리고 약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번 문항은 귀하가 생각하는 캠코의 존재 이유와 핵심 역할 설명하고 급변하는 경제 상황 하에서 캠코가 가진 강점과 약점에 대해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500자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문항의 주요 키워드는 역시 캠코의 존재 이유, 핵심 역할, 이게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캠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요 키워드는 강점과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캠코의 존재 이유와 핵심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캠코는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되었지만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목적 사업을 진행합니다.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 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촉진과 부실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캠코는 우리나라 금융회사,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 자산,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 자산은 일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채권이 될 수도 있고 가게에 대출해준 채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금융회사, 국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런 대출 채권에 대해서 효율적인 정리 촉진과 그리고 부실 징후 기업, 부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이는 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기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재산, 국유 토지나 뭐 이런 부분의 재산을 관리 처분 업무들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유지에 건물을 짓거나 국유지에 농사를 짓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유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사용료를 받는 거죠. 토지 사용료든 뭐 건물 사용료든 이런 사용료를 받는 업무를 캠코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가계 재기 지원 사업, 그리고 기업 정상화 지원 사업, 공공가치 창출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계 재기 지원 사업은 가계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을 인수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금융 취약계층,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그 계층에 대한 재기 지원 사업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 제가 보기엔 저금리는 아닙니다. 그 저금리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이 금융 취약계층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한 고금리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기업 정상화 지원은 구조 개선 기업 및 해운업 구조조정. 자, 처음에 캠코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 개선이나 해운업 구조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코도 마찬가지로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상화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캠코의 주요 목적 사업인 기업의 부실 채권을 인수해서 정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가치 창출 사업입니다. 국유 일반 재산의 관리 일원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유 토지라던가 건물 이런 국유 재산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효 또는 저활용 공유 재산을 개발하거나 관리합니다. 우리나라 그 토지 중에 국유지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국유지 중에서 현재 활용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관리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캠코에서 오늘은 제가 설명하지 않지만 직업윤리를 물어보는 질문이 올해 새롭게 등장한 겁니다. LH공사도 LH공사가 어, 우리나라의 토지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아파트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이런 비리가 나타났다면 캠코도 충분히 유유지나 저활용 국공유지를 개발이나 관리하면서 어떤 비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캠코에서도 직업윤리를 강조했고요. 오늘 설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 드리지만 이 직업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 잘 쓰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는 큰 이슈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이 경제 상황과 이 사법 문항과 직업윤리 이 부분이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 조세 정리 및 체납 국세를 위탁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하지만 이 국세청에서 어, 이런 체납 국세를 위탁하는 경우 캠코에서 개인의 자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운비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캠코가 진행한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역시 급변하는 경제 상황이죠.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 상황은 캠코의 사업 환경에 사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캠코는 매년 꾸준한 흑자를 보는 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2019년 코로나로 인해서 캠코의 현재 부채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도 좀 감소를 예상하고 있지만 캠코에서는 한 500억 정도 경영 목표에선 제시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어렵고 있고 경제 상황과 이런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변화가 분명히 장기 사업 계획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0년 4월 이후 코로나로 인해서 2000년 4월에 경기가 엄청나게 위축됐습니다. 이때부터 정부에서 재정을 확대하고 또 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원 정책 중에 저금리, 대표적이죠. 저금리, 그리고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계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가계 지원으로 인해서 2020년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은행들의 부실 채권 규모가 2019년에 비해서도 감소했습니다. 사상 최저로 부실 채권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환 유예에 따라서 부실 채권이 숨겨져 있는 거라고 현재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위기 상황이 다시 나온다면 이런 부실 채권이 폭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실 채권이 폭발하는 경우 캠코는 인수 채권이 증가하기 때문에 새로운 캠코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캠코에서 바라보는 경제 환경은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위축됐지만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기로 드러나면서 글로벌 경제는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이후로 세계적인 증시 폭발 엄청났죠. 이런 증시가 화랑이 된 것도 어, 경기 회복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소비와 상품 수출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로 들어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의 여파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위험한 건 가계입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고용이 불안정화됐기 때문에 현재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계 부채는 사실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들이 정부의 이 권유 또 정부의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실 압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압박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에 대한 대출을 상환하거나 그 상환을 유예하거나 또는 이자를 뭐 감면해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폈기 때문에 2020년도에 가계부채가 폭발하지 않은 것 뿐이지 현재 내재적으로 감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감춰져 있는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계부채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식의 12월 이후 주식 폭발도 영끌이라고 불리는 마이너스 대출, 뭐 각종 신용 대출을 끌어와서 영혼을 정말 끌어모아서 대출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대출로 인한 증시의 폭발이 침체가 된다면 위기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 오른 부동산이 침체가 온다면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계의 직접적인 영향은 캠코가 인수할 부실 채권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캠코에는 직접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현재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경기가 부진했다고 하지만 기업의 실사 지수를 보면 2019년 12월 90에서 2020년 4월 59로 대폭 줄어들었지만 작년도 12월에는 82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 부분은 정부의 이자 및 원금 상황 유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실 채권이 사상 최저로 감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감소한 것은 위험을 어, 내포하고 있다, 위험을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캠코의 강점과 약점입니다. 강점은 연간 400억 내지 500억 정도 수준의 연간 꾸준한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 자산의 적극적인 회수 노력을 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경기 상황이기 때문에 캠코가 투자한 여러 자산을 적극적으로 좀 회수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런 여력을 모으는 거죠. 또한 내부적으로는 사업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캠코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회 부분은 어, 경기가 어렵고 이런 금융에 대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정부가 출자를 지원해서 올해 한 900억 정도 출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캠코가 새로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대응을 위한 투자 지속을 계속하면서 현재 캡코의 자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는 투자 자산의 적극적 회수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또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이런 부분 또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산이 또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원인이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약점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가계에 대한 지원, 기업 정상화에 대한 지원, 이런 투자가 확대되면서 누적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캠코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부실 채권이 확대되면 인수 채권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부채의 증가 부분이 연결되겠죠. 하지만 이런 약점 부분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출자로 이어지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캠코가 민간이나 기업에서 인수한 가게나 기업에서 인수한 이런 채권, 부실 채권을 통해서 캠코가 만약 부실화된다면 상당한 위기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출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을 보면 주요 사업 투자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할 것이고 코로나란 이런 경제 위기 이런 우리가 외부 요인에 의한 경제 위기가 지속된다면 국내 은행의 부실 채권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캠코가 인수해야 될 이런 부실 채권이 증가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4번 문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4번 문항을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캠코의 존재 이유와 핵심 역할. 두 번째, 급변하는 경제 상황. 세 번째, 캠코의 장점과 약점입니다. 이 세 가지 주요 키워드를 활용하셔서 4번 문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말면 되는 취업 비법들 준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